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정신병은 왜 생기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신병, 우리가 속칭 옛날에는 그러죠. 정신분열증. 요즘은 뭐 조현병이라고 그러대. 그리고 조울증 내지는 우울증, ADHD 많더만 이름이. 그리고 자폐, 다 정신적인 질환들이죠. 그리고 갑자기 말문을 닫아서 말을 못하는 것도 실어증도 정신질환이에요. 갑자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자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정한 기간만큼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도 있어요. 한 1년간을 기억 못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3년간의 기억이 사라져요. 자기 방어, 자기 기제라 그러더라고, 일종의 자기. 그게 있으면 괴로우니까 싹 스스로 지워버리는 거지. 이런 정신병은 어디서부터 오고 왜 올까요? 대부분 경전에 이래 돼 있어요. 전생에 이걸 좋아하면, 많이 마시면 다음 생에 해롱해롱 해가지고 이상한 놈으로 태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죠.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 정신병으로 태어나고 심약자로 태어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신병은 업병이죠, 거의 다. 귀신이 붙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당사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내 스스로 정신질환을 일으켜서 내 업에 묶여서 내 부모를 괴롭히기 위해서 정신질환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부모, 내 형제, 주로 내 부모. 왜? 내가 아프면 제일 괴로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내 부모예요. 어릴 때 걸리는 건 100%예요, 100%.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난 뒤에 걸리면 내 남편, 내 부인이 가져야 될 업이라는 거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저한테 온 사람 중에 한 사람. 결혼하기 전부터 약간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결혼하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이 도진 거지. 심각하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네 친정집에 가라 하고 남편이 다 나사 오든지 AS를 보낸 거야, 친정으로. 그 친정에서는 우리 절에 보낸 거야. 저 스님한테 좀 보내가 좀 낫게 해라. 우리 은사 스님이 신도였는데, 그래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온 거지. 이 노보살이 데리고 와서 스님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란이로 5일간 치료했을까, 5일. 5일 동안 진짜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개를 지내준 거지. 말하자면, 다란이로. 그래서 재령을 하고 마지막 날 천도제를 지내서 그 붙어 있는 영가들을 다 떼고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멀쩡해졌어. 그래서 다시 그 남편한테 돌아가서 멀쩡해졌어. 근데 갑자기 남편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여자 복이 없어. 남편이, 야, 그래도 난 얘하고 못 살겠다. 솔직히 이야기할게. 내 여자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 핑계로 쫓아내고 싶었는데 다 나사가 오니까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했거든. 그 사람이 원래 남편 복이 없는 사주지.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고 봐야죠. 업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부부끼리의 그런 갈등도, 부부끼리 괴로워야 될 인연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근데 부모업이 많아요. 부모가 계속 책임지면서 케어하잖아요. 그런 경우 내가 참 많이 봤거든. 어릴 때부터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릴 때는 주로 그거잖아요. 어릴 때는 주로 자폐, ADHD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거 치료됩니다. 오래 걸려요, 대신에. 기도를 겁나게 열심히 해야 돼. 나도 겁나게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나아요. 다 낫는 병입니다. 그 업장이거든. 그 업을 녹이면, 업이 녹는 순간 그냥 바뀌어요, 사람이.
황당하게 바뀌는 사람, 황당하게 바뀌고 하루아침에 싹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멀어서 못 오신다는 사람이 스님 제가 우리 애를 치료하고 싶어도 멀어서 가서 애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애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안 데리고 와도 그 사람 사진 있고 그 사람 친인척, 부모나 형제나 뭐 친척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사진을 가지고 내 그 사진을 보면서 생년월일과 이름을 알면 달한을 해서 그 사람 영혼을 정화하는 수는 있어요. 그렇게 정화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쉽지는 않아요. 왜? 간접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간접적으로 함에도 훨씬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보살이 있었는데 좀 뭐 절에 열심히 종무소에서도 일했고 절에서도 많이 일한 보살이에요. 그 큰 절에 일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 남동생이 일종의 조현병이야. 그래서 직장도 못 구하고 나이가 한 40이 다 돼 가는데 38, 9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써주질 않지. 일단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사진 갖고 와봐라 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어. 사진을 가지고 달한을 해서 이 사람을 들고 있으라 그러고 내가 업장을 녹이는 기도를 해줬거든. 서로 간의 업장을. 부모가 이미 돌아가시고 자기 동생을 자기가 케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나 업이지. 누나가 계속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애가 그리고 신기하게 좋아지기 시작해서 그 기도 딱 한 번 해줬거든. 잘 되는 경우는 있어. 그런 경우에서 한 번 해줬는데 애가 갑자기 멀쩡해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싹 좋아져가지고. 애가 멀쩡해지니까 대화도 그전에는 대화가 안 됐대요. 대화도 잘 되고. 그전에는 막 장꼬대 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취직을 했어. 한 달 만에. 어디 취직을 했냐. 주유소에 취직을 해, 주유소. 주유소 위험하잖아. 그런 사람 절대 안 쓰거든, 좀 이상하면. 근데 취직해갖고 잘 다니더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업이 녹으면 이 조현병이 사라져요. 대신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 정말 이 애를 평생 어떻게 케어할 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안 낫거든. 병원에서는 못 나아요, 조현병. 약만 계속 먹는 거지. 나중에 결국 부모가 돌아가시면 정신병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말하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평생을 돌봐야 되는데 조금 기도, 천도제 한번 지내면 낫는다? 아유, 안 나아요. 뭐 재령, 귀신 한번 떼면 낫는다? 안 나아요. 업장소밀 기도 한번 하면 낫는다? 안 낫습니다. 한 번 해갖고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업을 기도 한 번에 안 나아요. 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기도 한 번에 안 된다고. 여러 번 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에 얽혀있는 눈덩이처럼 많은 그런 업이 다 눈 녹듯이 녹아요. 여름에 눈 녹듯이 싹 녹아져서 깨끗해지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나 그런 경우 많이 봤어. 내가 치료를 많이 해드려봤잖아요. 잘 되는 경우는 단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리는 경우는 1년 동안 치료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1년 동안 해서 나서준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